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 남자 여러 명이 검은색 차량 문을 열더니 발버둥 치는 남자 한 명을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 그렇게 남자를 납치한 차량은 달리기 시작. 순식간에 납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그러나 납치된 남자는 목숨 걸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직접 경찰에 신고,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불과 며칠 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오는 경찰 10여 명.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문 쪽에 서 있는 여자를 둘러싸더니 체포한다. 지하주차장에서도 남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바로 20대 여자 2명을 집에 감금하고 무려 1,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시킨 인신매매 일당. 여자는 2번이나 도망을 갔었지만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을 몰래 깔아놔 매번 다시 잡혀왔다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경찰관이 여자가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며 조사를 시작. 결국 기적적으로 일당을 붙잡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인신매매 일당이 흔히 쓰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납치. 걸어가고 있는데 학생 이거 차 좀 밀어줘. 그래서 딱 밀러 딱 가서 손 대고 미는데 이거 딱 들어오죠. 소리 지르면 죽인다. 한국의 유명 가수 박완규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딱 탔는데 이미 여학생 2명 잠들어 있고. 그걸 먹으래요? 예, 그걸 마시래요. 마시고 좀 정신이 좀 흐릿해졌는데 잠들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몸에 계속 상처를 내고 안 보이게. 차가 휴게소에 잠깐 멈춘 사이 잠에 들지 않았던 박완규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그 인신매매범들의 충격적인 2번째 수법은 바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태국의 경찰들. 붙잡힌 일당은 인신매매 조직으로 태국에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SNS에 해외 취업 광고를 내 젊은이들을 유혹. 젊은이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바로 폭행 및 감금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던 것. 심지어 몸값을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장기를 매매해버리기까지. 현재 추정 피해자만 약 5,000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에는 한국인도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취업 사기는 이러한 인신매매범들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요즘에는 인스타 등의 SNS로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인신매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날 한국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일이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한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말. 그리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하거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글에 답변이 달리기 시작한다.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것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입니다. 역시나 이상한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는 답변. 그리고 엄청난 논란과 함께 마침내 밝혀진 이 글의 정체는 바로 인육거래 접선암호. 먼저 라조육 242는 거꾸로 뒤집으면 242육조라, 즉 차량 번호 2426에게 인육을 주라는 뜻. 다음으로 여자친구 생주일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된 여자아이란 뜻으로, 결국 이 암호는 이주된 여자아이를 준비 중이다 라는 인육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BGM을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한다는 것에서 BGM은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로 항상 경찰을 조심하란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BD라는 알파벳은 가슴, 장기,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였던 것. 알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곶감 매입 라는 알 수 없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한 홍보 스티커. 한국의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 뿌려져 있던 이 알 수 없는 홍보 스티커의 정체는 바로 장기매매 거래 홍보. 귀신 헬리콥터에서 먼저 귀신은 귀하의 신장이란 뜻이며, 헬리콥터는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의 앞글자를 이으면 바로 헬리콥터가 된다. 이 귀신 헬리콥터가 단순 주작이 아닌 것이, 얼마 전 붙잡힌 한 장기매매 브로커가 장기 거래자들을 모집할 때 실제로 SNS에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이렇게 이미 우리 주변에 퍼져있는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제 대상은 한국인을 넘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필리핀에 사는 엘렌. 필리핀의 한 회사로부터 한국에서의 가수를 제안받았고
그녀는 K-팝 가수로 돈을 벌며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한국에 입국한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에 이은 하루 14시간의 성매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처럼 살고 있던 외국인 여자는 이미 수백 명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인신매매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자 결국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최근까지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강등하며 분류하였다. 2등급은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국가라는 뜻. 바로 아래이자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한국의 초인접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중국 장수성의 한 시골 마을, 문도 없는 건물 안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서 있는 한 여자. 영하의 날씨지만 난방장치는커녕 바닥에는 이불과 밥그릇만 놓여져 있다. 말 그대로 짐승과 다름없는 삶. 한 중국인이 잠입 취재에 성공,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이 여자의 노예 같은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올해 45살인 이 중국 여자는 1998년에 인신매매를 당해 고향에서 2000km 떨어진 이곳까지 팔려왔으며 8명의 아이까지 임신당한 채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그녀의 소식에 중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중국에서 확인된 것만 연간 수천 건에서 수만 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국적,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신매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인신매매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서 인신매매 등의 3요소인 목적, 수단, 행위에 부합한다면 모든 행위가 인신매매에 포함되는데, 즉 장기매매와 같은 신체 착취, 성매매와 같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모든 행동은 인신매매가 된다. 언어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람, 소개와는 다른 일을 억지로 하면서도 월급은 다 받지도 못하는 사람, SNS에 신상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등의 행동들이 모두 인신매매 포함. 이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을 깜빵에서 썩게 되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이들을 구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변인의 관심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112에 신고, 반드시 현재 상황을 물어보길 바란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알아보며 무자비하게 동심을 파괴해봤는데, 진정한 용자라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줘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을 확률을 낮춰주자. 그럼 아디오스.